어, 여기 문제풀이가 해야 될 줄 알고 여기서부터 좀 잡았는데, 자, 오늘 46페이지 원소의 주기성, 원소와 주기율표부터 시작을 해보죠. 근데 내가 영상 보낸 건 받았어요? 잠깐만요. 지금 학원에 니 폰 번호가 없나? 너 아니면 카톡이 없어요? 네. 있어요? 내가 근데 있네. 여기로 안 보내줬어요? 아, 그러네. 다시 좀 보내드릴게요, 너한테. 직접. 괜찮죠? 자꾸 잊어버리니. 근데 이제 칠판이 좀 작아서 영상 볼 때는요, 웬만하면 노트북 같은 걸로 보는 게 좀 좋을 거예요. 알겠죠? 오케이. 자, 시작을 해봅시다. 일단 카톡 보내놨고, 자, 우선은 원소, 뭐,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오는데, 뭐부터 먼저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냐면, 원소와 원자부터 구분해야 될 것 같아요. 괜찮나요? 자, 일단은, 원소하고 원자를 좀 구분을 해보자. 구분을 한번 해보면, 예를 들어, 한 반에 남학생이 있고요. 10명. 여학생이 있어요. 5명. 괜찮나요? 원자는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을 얘기하는 거고요. 원소는 남학생, 여학생이란 이 종류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원소는 몇 가지가 있다? 2가지에 원자는 몇 개가 있다? 원자는 15개 있다라고 판단하면 되겠죠. 이해돼요? 그냥 예를 들어 H2O라는 분자가 있어요. 돼요? H 수소고요. O 산소예요. 괜찮나요? 그러니까 원소는 몇 가지가 있는 거야? 원소는 2가지가 있는 거야. 근데 H2O의 H 설 쏘리. 자, 이렇게 생긴 게 이 H2O인데 괜찮아요? 그럼 수소 원자가 몇 개 있고요? 2개. 산소 원자가 몇 개 있어요? 3개. 그러니까 1개. 그러니까 원자는 총 합쳐서 몇 개예요? 3개가 되겠죠.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원소는 밑줄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라고 써져 있긴 한데 우리는 이렇게 이해했으면 좋겠다. 원자의 종류라고 이해했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더 뭐의 종류? 원자의 종류.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될까요? 자, 그 다음에 지금까지 알려진 원소는 100여 종이 있다라는 거, 원자의 종류가 한 100여 종이 있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우리 주변에 다양한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대기는 질소, 산소, 철은 막 이런 거, 그 다음에 생명체는 막 이런 걸로 이루어져 있대요. 괜찮나요? 앞에 부분을 배웠으면 이 부분은 외우라고 할 거예요. 만약에 질소, 산소 이게 1등이고 이게 2등이고 철, 산소 이게 1등이고 2등이고 그 다음에 생명체에는 산소, 탄소 1등, 2등 이렇게 외우라고 할 텐데 지금은 일단 앞에 부분 안 배워서 이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자 원소를 분류해보자. 원소는 크게 금속 원소와 또 무엇으로? 비금속 원소로 구분한대요. 자, 금속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예요? 륨슘으로 끝나는 것들이죠. 맞아요? 맞아? 나트륨, 알루미늄, 세슘, 뭐 바륨 뭐 이런 것들이 금속이에요. 철, 구리 뭐 이런 것들이 금속인데 걔네 값만 보면 뭐가 있어요? 광택이 있죠. 그 다음에 열을 잘 전달하죠. 뭐 쉽게 뜨거워지잖아요. 그 다음에 전기도 잘 통하죠. 괜찮아? 뭐가 있어서 자유전자가 많아서 그렇거든요. 전자가 막 자유롭게 움직여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 비금속 원소는 어떠냐? 열을 잘 전달하지 않는다. 잠깐만 미안해. 이거 특유한 강택, 열과 전기 잘 통한다. 그 다음에 비금속 원소는 열을 잘 전달하지 않고 전기도 잘 통하지 않는다. 별표 괜찮나요? 그러면 얘는 그러니까 자유전자가 있다 없다.
자유전자가 있다. 아, 선생님이 막 연락에 막 이동을 해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막 급하게 막 샌드위치 하나 서브에 샌드위치를 막 먹고, 막 음료수 콜라 막 먹고, 막 그랬더니 지금 막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자, 여긴 전기자도, 그런데 이거는 자유전자가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는 자유전자가 있고, 여기는 자유전자가 없고. 왜 자유전자가 있고, 왜 자유전자가 없는가? 그거를 우리가 먼저 살펴볼 거야, 뒤에. 일단 여기까지만 읽고. 자, 그러면 대부분은 여기 힘을 가하면 부서지지 않고 모양만 변한다라고 했는데, 철 같은 경우에 막 이제 힘을 가하면 어떻게 막 쭉 뽑혀요. 철사처럼. 막 이제 두들기면 또 강팔처럼 이렇게 얇게 펴지기도 하고. 괜찮나요? 자, 그런 내용을 의미하는 거예요. 괜찮나요? 자, 그 다음에 수은 혼자 액체야 대부분 고체인데 수은 액체 거기다가 밑줄 치면 되겠고. 자, 비금속 같은 경우는 대부분은 기체나 고체인데 브로민은 액체야 라고 써져 있는 여기다가 밑줄을 쳐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밑으로 조금 더 내려가서 자, 그러면 이러한 원소들의 성질들을 주기율표로 좀 나열해서 정리를 했는데 괜찮나요? 주기적 성질로 나열해서 정리를 했는데 도대체 주기율표, 주기적 성질 그게 무슨 의미인지 다음 페이지에 보면 먼저 나와요. 자, 여기 다음 페이지 몇 페이지? 48페이지에 원자의 전자 배치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다음 빨리빨리 48페이지. 여기 먼저 자, 우선 봐봐. 원자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 됐나요? 자, 원자 핵이 있어요. 될까요? 원자 핵에는 플러스 전하를 띠는 양성자가 있고 아무런 전하를 띠지 않는 중성자가 있어요. 괜찮습니까? 다시 한번 더 양성자가 있고 중성자가 있어요. 돼요? 그리고 저번 시간에 좀 배웠으면 알겠지만 양성자의 전하는 플러스 1이고요. 중성자의 전하는 마이너스 0이라고 쳐요. 괜찮습니까? 돼요? 이게 이제 두 가지가 핵을 이루고 있는 거죠. 될까요? 그럼 그 바깥쪽에 전자라는 놈이 존재를 하는데 이 전자가 아무렇지도 않게 막 아무렇게나 막 존재하는 건 아니고 특정한 에너지 궤도를 따라 운동하는 이 궤도가 있어요. 괜찮습니까? 그걸 우리가 전자껍질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전자껍질이라는 놈의 전자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 전자의 전하량은 얼마냐면 마이너스 1이에요. 괜찮나요? 근데 얘네들의 질량이 어떠하냐라고 한다면 질량이 여기는 1837, 1839 전자의 질량이 1이라고 했을 때 이만큼이나 막 커요. 그러니까 원자의 질량의 대부분은 누가 차지하고 있다? 이 핵이 가지고 있다라는 건데 사실 핵의 크기가 그렇게 크냐? 아니요. 크진 않아요. 뭐 예를 들어 잠실 운동장 있잖아요. 잠실 운동장이 원자의 크기라고 친다면 거기 개미 한 마리 놓잖아요? 그게 원자 핵의 크기예요. 대박이죠. 엄청 작죠. 근데 질량의 대부분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그 개미 한 마리가요. 그러면 그 큰 공간은 어떻게 차지되고 있느냐? 이 전자가 움직이면서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괜찮나요? 뭐 어쨌든 그런 내용은 뭐 그다지 중요한 건 아니고 지금. 자, 어쨌든 이렇게 전자까지 좀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됐어요? 이게 원자의 구조인데 괜찮아? 그런데 이 전자라는 것이 그냥 아무렇게나 배치되는 건 아니래요. 괜찮나요? 그럼 어떻게 배치가 되는데 일단 밑줄 전자는 특정한 에너지를 갖는 궤도를 따라 운동하는데 이 궤도를 우리는 전자껍질이라고 불렀다. 전자껍질 동글뱅이 될까요? 그 다음에 전자는 원자에게 가까운 전자껍질부터 차례로 배치가 된다라고 해놨어요. 될까요?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첫 번째 껍질에는 전자가 2개까지만 두 번째 껍질에는 전자가 8개까지만 배치될 수 있대요. 괜찮나요? 세 번째 껍질도 전자 8개 배치되면 껍질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됐어요? 자, 그런데 리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봐봐. 야, 3번이야 라고 했어요. 근데 이 3번은 뭐다? 양성자 수를 의미합니다. 다시 원자 번호는 뭘 의미한다? 양성자 수. 다시 한번 더 원자 번호는
이거 아마 앞에 써 있을 거예요. 원자 번호는 뭐를 의미한다고? 양성자 수를 의미해요. 괜찮나? 그러면 중성이라면 여기 양성자 하나면 전자 하나 있듯이 양성자 수와 전자 수는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되는 거죠. 중성의 원자라면. 괜찮나요? 그래서 원자 번호가 3일 때 양성자 수가 3인 거고 전자 수가 3개인 거예요. 그렇죠? 그럼 전자 수 3개를 배치시켜야 돼. 배치시킬 때 첫 번째 껍질에 몇 개를 배치시키고 있어요? 2개를. 두 번째 껍질에 몇 개를 배치시키고 있어요? 1개를. 이해가 돼요? 오케이? 그러면 가장 바깥 껍질에 전자가 하나 있는 거 아닙니까? 돼요? 이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이 전자는 화학 반응에 관여하는 전자예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특이하게 이렇게 씁니다. 원자과 전자. 가장 바깥 껍질에 들어있어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로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는 요 전자를 우리는 원자과 전자라고 한다. 동글베개 쳐두시기 바랍니다. 괜찮아요? 네. 자, 정말요? 금방금방 받아들이네요. 아주. 잘하고 있어요. 자, 이제 질소. 질소는 원자 번호가 7번이래요. 그럼 양성자수 몇 개고? 7개. 전자도 몇 개고? 7개. 그런데 첫 번째 껍질에 몇 개까지? 2개 배치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7개 중에 2개 있으니까 나머지 5개가 그 바깥쪽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개 있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럼 원자과 전자가 몇 개다? 5개다라고 하면 되겠죠. 이해가 되죠? 자, 좀 더 플로어린. 자, 9번이래요. 그럼 양성자 수가 9개, 전자 수가 9개. 그쵸? 그럼 첫 번째 껍질은 2개까지 채우고, 먼저 이거 2개 먼저 채우고, 그 다음에 나머지 몇 개? 2개 빼면 나머지 7개잖아요. 7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가장 바깥 껍질에 배치되니 이거를 원자과 전자 수 7개라고 한다고요. 이해가 돼요? 요새? 자, 그러면 염소. 자, 염소는 17번이에요. 괜찮나요? 17번에는 됐나요? 양성자가 몇 개 있다? 17개. 그럼 전자는요? 17개. 맞아, 아니야? 그러면 첫 번째 껍질엔 2개 채우고 더 이상 채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껍질에 8개까지 배치된다고 했잖아. 8개까지 배치되고 더 이상 배치될 수 없다. 그럼 나머지 몇 개야? 몇 개 남았어? 7개 남았죠? 그게 세 번째 껍질에 이렇게 배치가 되는 거예요. 괜찮나? 세 번째 껍질에 이렇게 배치가 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원자과 전자 7개. 얘네들이 원자과 전자가 같네? 돼요? 그래서 우린 뭐라고 얘기를 하냐. 이렇게 원자과 전자 수가 주기적으로 이렇게 반복되거든요. 괜찮나요? 이렇게 반복되는 이 현상을 원소의 주기성이라고 부릅니다. 알겠습니까? 이해되셨죠? 자, 이 표 어떻게 확인하는지 알겠죠? 자, 다음 페이지. 자, 다음 페이지에 요게 바로 이제 여기 있어. 요게 바로 이제 주기율표인데 조금 잘 보이나요? 잘 보이죠? 자, 어쨌든 이렇게 전자배치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괜찮나요? 자, 의미만 잘 이해하면 돼요. 일단은 수소입니다. 괜찮나요? 양성자 수가 하나니까 전자수.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첫 번째 껍질에 배치된 걸 우리가 일주기 원소라고 불러요. 가장 바깥 껍질에 전자가 몇 개예요? 하나죠. 그래서 원자과 전자 수는 하나예요. 그런 걸 우리가 몇 쪽이라 부르는 거야? 일쪽이라 부르는 거예요. 괜찮나요? 근데 첫 번째 껍질에는 전자가 몇 개까지 배치된다고요? 2개. 다시 첫 번째 껍질은 몇 개? 2개. 2개 채우면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2개가 들어간 건 안정한 원소라고 해서 18쪽에다 갖다 붙입니다. 알겠습니까? 다시. 헬륨은 특이해요. 그러니까 따로 외워야 돼요. 첫 번째 껍질에 전자 2개 있으면 2족이 아니라 18쪽으로 가야 돼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2개가 배치됐구나. 돼요? 그러면 리튬은요. 리튬은 아까 어떻다고요? 리튬은 첫 번째 껍질에 2개, 껍질 하나 더 생겼고 하나. 맞아? 그게 바로 리튬의 모습이었다. 자, 그러니까 전자가 총 3개가 필요한데 첫 번째 껍질에 2개, 여기 바깥 껍질에 하나. 그래 원자과 전자는 몇 개다? 1개. 그럼 1쪽이네. 그래서 껍질이 2개짜리 1쪽이에요. 그래 2주기 1쪽짜리다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이해가 돼요? 그러면 베릴륨은요. 베릴륨은 우리가 4번입니다. 괜찮습니까? 양성자수 4개. 첫 번째 껍질에 전자 2개, 두 번째 껍질에 전자 2개 있겠죠. 이렇게. 괜찮나요? 그럼 원자가 전자는 몇 개다? 빨리 원자가 전자 몇 개다? 2개. 가장 바깥 껍질에 전자만 3. 가장 바깥 껍질만. 될까요? 2개. 그래서 이걸 우리는 몇 족이라고 부른다고? 2족이라고 한다고. 껍질은 2개라서 2주기. 원자가 전자는 2개라서 2족. 괜찮나요? 돼요? 하나 더. 자, 붕소입니다. 붕소는 양성자가 5개래요. 양성자 5개 있으면 전자가 몇 개 있어요? 5개 있어요. 첫 번째 껍질에 몇 개 들어간다고요? 2개. 두 번째 껍질에는 3개. 그럼 원자가 전자는 3개. 그쵸? 그래서 우리는 3족이라 부를 줄 알았더니 13족이라 불러요. 어머나 세상에. 왜요? 그건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요? 그건 언제 배우는 거냐면 나중에 화학2니까 이제 고등학교 3학년쯤 배워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알 필요, 넌 솔직히 말해서 문과로 갈 거잖아요. 이과도 아니고, 그쵸? 그러니까 영영 안 배울 거예요. 알겠어요?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자, 어쨌든 이거는 그냥 13족이라 부른다. 원자가 전자 3개부터는 13족. 2개까지는 2족인데 3개부터는 13족.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래서 2족, 껍질 2개잖아. 껍질이 요 껍질과 요 껍질 2개잖아. 그래서 2죽이 13족 원소가 붕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더 가죠. 자, 양성자 수가 몇 개? 6개. 괜찮나요? 하나 더 늘어났어요. 돼요? 양성자 수 더 늘어나 전자가 6개인데 첫 번째 껍질에 2개 채웠어요. 그쵸? 두 번째 껍질에 몇 개 채웠어요?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원자가 전자는 몇 개예요? 4개. 그렇죠. 그러니까 몇 족이라 부른다고요? 14족. 그렇죠. 그 껍질이 2개짜리 14족. 2주기 14족 이렇게 부른다고요. 괜찮나요? 그럼 또 하나 늘어나서 양성자 하나 더 늘었어. 7개. 그러니까요. 전자 몇 개? 7개. 그러면 안쪽 껍질이 몇 개? 2개. 두 번째 껍질이 몇 개? 5개. 자식아. 하나 또 늘었잖아. 여기가 4개인데 5개 하나 더 늘어야지, 이 자식아. 자, 그러면 5개. 원자가 전자 몇 개? 5개. 그래서 몇 족? 15족. 그러면 2주기에 15족 원소가 질소가 되는 거예요. 괜찮나요? 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당연히 하죠. 자, 양성자가 하나 더 늘었어요. 그럼 전자가 이제 8개 되겠죠. 8개. 그럼 첫 번째 껍질이 몇 개라고요? 2개. 두 번째 껍질이 그럼 몇 개 들어가야 되는 거야? 6개.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괜찮나요? 그러면 원자과 전자 6개짜리를 우리는 16족이라 부르며 2주기 16족이 바로 산소였던 거예요.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9번의 플로르는 양성자가 9개니 전자가 9개.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kop질에 7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맞아요? 원자과 전자는 몇 개다? 그렇죠. 그래서 몇 쪽이라 부른다? 17쪽이라 부르는 거예요. 괜찮나요? 이해가 돼요? 자, 그래서 얘는 2주기 원소의 17족 원소 플로린 이렇게 부르는 건데, 자, 문제는 네온이야. 잘 들어야 돼, 네온. 여기 10개니까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가 배치됐어요. 괜찮나요? 그러니까 두 번째 껍질에 더 이상 배치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꽉 찼다. 화학 반응을 안 해요. 화학 반응을 안 하기 때문에 원자과 전자 수는 0이라고 합니다. 이거 별표 치셔야 돼요. 됐어요? 원자과 전자 수는 0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11번의 나트륨은 전자가 하나 또 늘어야 돼.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더 이상 못 들어가니 껍질이 하나 더 생기면서 3주기 원소로 간다고요. 껍질이 3개짜리 원소. 그래서 2개, 8개, 여기까지가 10개잖아요. 가장 바깥 껍질에 전자 이렇게 하나 들어가면서 다시 1족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원자과 전자수가 이런 식으로 계속 늘다가 빵 되면서 다시 1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원자과 전자수가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이 현상을 우리는 주기성이라 불러요. 이해가 됩니까?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 자, 여기 누구? 19번의 칼륨인데 칼륨 한번 해볼까요? 자, 칼륨엔 양성자가 몇 개 있다? 19개. 맞아요? 첫 번째 껍질에 몇 개 들어가고요? 2개 들어가고요. 두 번째 껍질에 몇 개 들어가고요?
8개 들어갔죠? 괜찮아?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자, 이제 세 번째 껍질에 하나 더 들어가는데 몇 개까지 들어간다고요? 8개까지 들어간다고. 그치?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채워졌는데 아직 몇 개예요? 18개죠. 근데 얘는 몇 개예요? 19개죠. 괜찮나요? 그럼 가장 바깥 껍질이 또 하나 생기는 거예요. 그럼 또다시 원자과 전자가 하나짜리로 다시 돌아가겠죠. 그래서 19번의 칼륨은 바로 나트륨 밑에 여기 칼륨 이렇게 있는 거예요. 괜찮나요? 그럼 그 밑에 뭐가 있고요? 칼슘이 있고요. 그러면 너는 이 원소들을 다 외워야 됩니까? 네, 다 외워야 됩니다. 1번부터 20번까지, 최소한 20번까지, 칼슘까지는 다 외우셔야 되고, 이 그림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근데 간단해요, 사실 생각보다. 한 번만 이렇게 반복적으로 그려보시면, 대충 감이 와요. 이건 외우지 않아도 이제 할 수 있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오케이? 자, 요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됐나요? 자, 페이지는 몇 페이지로 잠깐 넘기시냐면, 페이지 몇 페이지로 잠깐 넘기시냐면, 잠깐만요. 자, 페이지, 몇 페이지? 여기 있네요. 52페이지. 52페이지. 자, 원자의 전자 배치. 거기 빈칸 채우세요. Q1. 빨리. 자, 어쨌든 요 전자 배치와 같은 쪽의 성질 뭐 이렇게 하면서 여기 부분, 뒤에 부분 요거 Q1을 같이 그렸어요. 한 개 한 개, 그러니까 여기 전자 하나, 일쪽이 1쪽이다. 그 다음에 8개면 양성자 8개, 전자 8개,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6개니까 2주기 6개다. 그쵸? 원자까지 6개. 10이면 됐나요? 2개 8개인데, 맞아, 아니야? 근데 여기 8개 채워지면 뭐라고요? 원자과 전자 빵으로 가니까 이거 매우 중요하다. 헷갈린다. 괜찮나요? 돼요? 그래서 2주기에 빵, 막 이렇게 했고요. 여기는 2개, 8개, 또다시 2개밖에 없죠. 이렇게 하나, 둘, 제일 멀리 이렇게 좀 그려주세요. 다음부터. 그래서 여기는 3주기에 원자과 전자 2개다. 뭐 이렇게. 17개면 여긴 2개, 8개, 10개 채웠으니까 여긴 7개 들어간다. 맞아요? 그래서 3주기에 이제 원자과 전자 7개 이렇게 들어갔던 거죠. 괜찮나요? 자, 다시 앞으로 넘어와서 자, 다시 이 주기율표를 좀 정리해 봅시다. 괜찮나요? 자, 그래서 쭉 전자 배치를 한번 시켜봤더니 어떤 특징을 좀 갖더라. 주기는 전자 껍질을 의미하더라. 그쵸? 그러니까 같은 주기 원소는 들어있는 전자 껍질 수가 같다. 돼요? 밑줄. 자,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건 얘죠. 같은 족 1족 원소들, 2족 원소, 33족 원소. 괜찮아? 보면 원자과 전자수가 같은데 괜찮나요? 같은 족 원소들은 원자과 전자가 비슷하므로 화학적 성질이 비슷해라고 돼 있어요. 근데 누구는 수소는 예외예요. 왜 그러냐면 리튬, 나트륨, 칼륨, 루비디움, 세슘 이렇게 나타나는데 리튬부터 이름부터 뭐예요? 리튬. 그럼 뭐예요? 금속이야, 비금속이야? 금속이에요. 얘는요, 비금속인데 수소는 비금속인데 리튬, 나트륨, 칼륨, 루비디움, 세슘 뭐예요? 금속이라고 해요, 얘네들. 성질이 다르잖아요, 금속과 비금속은. 맞아,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예외예요. 왜 이렇게 나타났느냐? 사실은 자, 얘가 전자 껍질이 하나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성질입니다. 자, 이제 여기 그림에다가 한번 정리를 해볼 건데, 이렇게 이해를 해볼 건데, 생각해 보면 이쪽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껍질이 많아져요. 껍질이 많아진다는 건 원자에게서 멀어지는 거고, 원자에게서 멀어지니까 전자를 잡아당기는 힘이 세진다, 약해진다? 아니지, 멀어졌잖아. 약해져요. 너랑 나랑 사이가 멀어져요. 그럼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약해진다고. 눈에 안 보이면 사랑도 안 되잖아요. 그치? 그건 좀 아닌가? 어쨌든. 자, 우리 뭐 또 비슷하게는 지구 중력이 어때요? 지구에 가까우면 중력이 큰데 멀어지면 중력이 세져요, 약해져요?
약해지잖아. 그럼 똑같아요. 그러니까 원자에게서 멀면 전자를 잡아당기는 힘이 약해. 그럼 전자를 뭐 하기가 쉽다? 잃기가 쉬운 거예요. 자, 원자과 전자가 하나, 두 개면 얻기가 쉽다, 잃기가 쉽다? 자꾸 잃으려고 해요. 왜 자꾸 잃으려고 하냐? 사실은 이 18쪽 원소가 비활성 기체라고 해요. 그 쓰시고요. 비활성. 자, 비활성 기체면 얘가 가장 안정한 원소라고요. 안정한 원소. 괜찮아? 화학 반응을 하지 않아. 괜찮아? 그러니까 모든 원소들이 자꾸 얘가 되고 싶어 한다고. 그러면 생각해보면 리튬은 7개를 얻어서 얘가 될까요? 7개 얻기보다는 요거 하나 빼는 게 더 낫지 않나? 맞아, 아니야? 요 베릴륨도 요 2개를 띄는 게 낫지 6개를 얻는 것보단. 그죠? 그러니까 이 1족과 2족짜리는요 자꾸 잃으려고 해요. 전자를 잃으면 자유전자가 돼요. 자유전자가 많으니까 뭐라고요? 전기 전도성이나 열 전도성이 높아지고 광택도 있는 거예요. 금속의 성질이 나타나는 거죠. 즉 왼쪽 아래로 가면 될까요? 금속의 성질이 커지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면 반대로 6개, 7개면 어떻게 하려고 할까요? 2개만 얻으면 얘가 되잖아요. 하나만 얻으면 얘가 되잖아요. 여기 2개 얻으면 얘가 되고 하나 얻으면 얘가 되거든요. 괜찮나요? 그러니까 자꾸 얻으려고 해요. 잃으려고 하잖아요. 얻으려고 해요. 또 위로 올라가면 원자에게 가까워지니까 더 얻으려고 해요. 즉 오른쪽 위로 올라갈수록 비금속성이 큰 거예요. 선생님, 나 18쪽에다가 넘어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왜? 18쪽은 논외야. 왜? 걔는 비활성이라며. 왜? 안정하다며. 얘가 되고 싶은 거라며. 그러니까 18쪽 제외하고 금속성과 비금속성이 나타나는 겁니다. 금속의 전자를 잃고 돼요? 광택이 생기고 열전도성, 전기전도성이 높은 금속이 있다면 전자를 자꾸 얻으려고 하니 자유전자가 있고 없고 자유전자가 없고 그러면 당연히 광택 없어요? 열전도성, 전기전도성 없어요? 이런 물질이 된다고요. 괜찮습니까? 이해가 돼요? 자, 이게 바로 주기적 성질이었다. 자, 그러면 이 주기적 성질은 이 원자과 전자수에 의해서 나타나는데 여기서 좀 조심할 거 3, 4, 5면 선생님 왜 안 물어요? 얘는요 사실 고등학교 1학년 수준에서 잘 묻진 않아요. 왜 묻진 않냐면 왜요? 이 특히 이제 4개나 5개는요 얻거나 잃지 않아요 잘. 그러니까 공유결합을 잘하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거 그렇기 때문에 그래. 넘어갑시다. 자, 원소의 주기성이 나타나는 까닭은 뭐냐?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는 원자과 전자수가 주기적으로 변하기 때문이다. 그 주기적으로 변하기 때문은 어디 나와 있다? 요렇게 1, 2, 3, 4, 5, 6, 7, 0 1, 2, 3, 4, 5, 6, 7, 0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괜찮습니까? 자, 이제 다시 앞으로 넘어가 볼게요. 괜찮나요? 쳤죠? 밑줄? 자,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자, 요렇게 나와 있어요. 자, 아까 비금속까지 밑줄을 다시 쳤었죠? 돼요? 자, 주기율표. 원소의 성질이 주기적으로 나타나도록 원소들을 배열한 것이다. 주기라는 것이 있었다. 아, 주기는 뭐라고요? 전자껍질. 전자껍질. 돼요? 그래서 옆에 가로줄, 밑줄 치고요. 1에서 7주기까지. 7주기. 돼요? 그 다음에 족. 될까요? 자, 여기 원자과 전자수죠? 원자과 전자수. 돼요? 이게 같은 것들이었고요. 세로 줄이 족을 의미했어요. 1족, 2족, 1족, 2족 이렇게. 1족에서 18족까지 있는데 괜찮나요? 그러니까 요거 대충 이해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아까 요거 써져 있다고 했던 거 거기 또 밑줄을 칩시다. 원자 번호와 양성자 수는 같고 전자 수까지도 같다. 거기다가만 밑줄을 좀 쳐주시고요. 괜찮습니까? 될까요? 자, 이런 주기율표를 처음으로 만든 사람은 누구냐면 멘델레예프라는 사람이에요. 괜찮나? 요것도 교과서에서 써져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의외로 좀 내기도 합니다. 괜찮나요?
자, 멘델레예프. 맨 처음에는 100여 종이었다, 아니었다? 100여 종은 아니라 좀 작은 종이었어요. 63종. 자, 그전에는 원자량 순서로 배열해서 만들었는데, 지금은 원자 번호 순이잖아, 양성자 수. 그러니까 약간 오차가 생겼겠죠, 이때는. 그래서 그거를 누가, 모즐리라는 사람이 원자 번호에 관련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었다. 양성자 수와 관련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었다. 그러니까 모즐리부터는 원자 번호, 양성자 수, 그 전에 멘델레프 원자량, 돼요? 그것 때문에 나와. 원자량, 원자 번호, 원자량, 원자 번호. 졸려 죽겠어. 됐어? 그러니까 다음 페이지. 자, 여기까지만 하고 좀 쉴게요. 괜찮나요? 자, 이게 이제 주기율표의 전체 모습인데, 이 전체 모습을 다 외울 필요는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대체로 여기 그림에다가 뭐라고 쓰면 되냐면, 이렇게 잘리는 거예요. 이렇게 사선으로 보면. 됐나요? 이렇게 대충 이렇게 잘리잖아요, 지금. 될까요? 자, 왼쪽 아래에 있으면 뭐다? 금속이라고. 왼쪽 아래로 내려가면 금속. 될까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위로 올라가면 뭐라고요? 비금속. 이렇게만 써 두시고, 괜찮나요? 그 다음에 수은 보여요? 수은. 그 다음에 브로민 보여요? BR. 될까요? 걔네가 액체래요. 표시하시고. 될까요? 자, 여기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좀 쉬었다가 뒤에 밑에 문제도 한번 풀어보고 다음 알칼리 금속도 한번 해보고 막 그러도록 할게요. 응? 잠깐만요. 그 사기 클럽 내가 들어온 것 같은데? 응. 아, 그 꼭 이제 서민이랑 이어지는 거구나. 알았어. 나는 이제 이 세계 막 가가지고 무조건 먼치기가 돼. 내가 짝이어야 돼.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페이지는 몇 페이지? 페이지는 47페이지. 자, 개념 속 요거 문제 풀고 그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1번입니다. 자,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으로 더 이상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 않는 것. 기본 성분이라는 말이 나오면 뭐다? 원소다. 기본이 되는 입자, 그럼 뭐예요? 원자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2번에 가로 안에 맞은 말을 고르세요 라고 했는데 열 잘 전기가 잘 통한다 라고 돼 있으면 금속이죠. 그 다음에 실온에서 금속은 대부분 뭐다? 고체죠. 그쵸? 딱 하나 액체 누구? 수은.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주기율표에서 비금속은 주로 오른쪽 위죠?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어.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비금속 원소를 있는 대로 구하세요 라고 했는데 봐봐. 이거 주기율표 꼭 외우셔야 돼. 수소 옆에 맨 끝에 헬륨 18쪽. 그 다음에 리, 배, 붕, 탄,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르, 네온. 외우셔야 돼. 알겠죠? 이름까지. 그게 여기 위에 있는 거예요. 위에 보면 이름도 밑에 있죠? 이렇게. 막. 우리가 어디까지만 외우시면 되냐면 1번부터 20번까지만 외우시면 돼요. 알겠어요? 근데 주기율표의 위치까지 외우셔야 돼. 위치. 다음 주에 테스트 볼 거예요. 주기율표 테스트. 알았어요? 야. 주기율표 테스트. 잊어버리지 마. 안 오기만 해, 아주 그냥. 때릴 거야. 안 돼! 걸리지 마. 이거 왜 안 맞아, 근데. 자, 어쨌든, 플로르네온, 그 다음에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그 다음에 규소, 인, 황, 염소. 염소는 누구라고? Cl, 21, Cl. 근데 요즘에 21을 잘 모르더라. 알아요? 산드라박과 함께 아주 유명했던 애가 Cl이에요. 염소죠, 걔가.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칼륨, 칼슘 요렇게 여기까지만 외우시면 돼요. 괜찮나? 그런데 비금속들은 어떠냐? 대충 요렇게 잘려요. 괜찮나요? 오케이. 그래서 이쪽은 금속이고 이쪽이 비금속인데 수소 이름에 소자 들어가잖아요. 그럼 뭐예요? 비금속이에요. 괜찮나요? 그 다음에 비금속.
그다음 마그네슘, 륨슘으로 끝난 뭐라고요? 금속. 륨슘으로 끝난 뭐라고요? 금속. 그 다음에 너는 탄소잖아요. 소로 끝난 뭐다? 비금속. 괜찮나요? 그 다음에 알루미늄이잖아. 륨으로 끝나면 금속. 너는 산소입니다. 산소니까 소로 끝나니까 얘가 비금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HCO 이렇게 세 가지가 비금속이에요. 자, 그 다음에 주기율표에 대한 설명이다. 주기율표에서 원소들은 원자번호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다. 원자번호 순. 원자량 순이면 맞아요, 틀려요? 안 된다고요. 원자량은 멘델레예프의 그 틀린 주기율표라고. 알겠어요? 그래서 원자 번호 순으로 나열되어 있는 거 맞아요. 그 다음에 가로줄을 죽이고 세로줄을 족이란다. 이거 꼭 암기하셔야 돼. 그 다음에 18족까지, 그 다음에 7주기까지 있다고 했어요. 괜찮아. 바뀌어가지고 X. 그 다음에 같은 족에 속하는 원소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같은 족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죠. 원자과 전자수가 같아서. 됐나요? 자, 다음 페이지. 그러면 그러한 주기율표의 물질들 중에 괜찮아요? 가장 금속의 성질이 큰 거, 그 다음에 가장 비금속의 성질이 큰 거를 한번 배워보자 이건데 괜찮나요? 자, 우리 앞 페이지 잠깐 넘기시면 자, 이쪽이 이제 금속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전자를 잃기 쉽다고 했죠. 그럼 가장 왼쪽에 있는 게 1족이죠. 1쪽에 있는 요 놈들을 우리는 알칼리 금속이라고 부를 거예요. 누구 제외하고? 수소 제외하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18쪽은 비금속이지만 비금속성은 없는 거예요. 돼요? 화학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 비금속의 성질이 가장 큰 건 이쪽이잖아요. 요 놈들. 될까요? 이해돼요? 그래서 17쪽과 1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다음 페이지. 그래서 알칼리 금속과 할로젠 원소래요. 자, 알칼리 금속, 알칼리가 염기성이라는 뜻인데 사실은 자, 알칼리 1쪽이다 동글베개 치시고요. 수소를 제외한 별표 2개. 요거 시험 문제 엄청 나오는 거. 자, 그 다음에 리튬, 나트륨, 칼륨 등이다 라고 돼 있고요. 옆에다가 뭐라고 하나만 더 써줬으면 좋겠냐면 요 리튬, 나트륨, 칼륨 등은 플러스 1의 양이온이 잘 돼요. 괜찮나요? 그러니까 Li 플러스 1, 그 다음에 Na 플러스 1, 그 다음에 칼륨 K 플러스 1이 잘 되는 거예요. 괜찮나요? 이해가 돼요? 그 왜 그러냐면 생각해보면 나트륨은 뭐라고요? 11번이에요. 괜찮나요? 양성자가 몇 개라고요? 11개라고요. 그럼 첫 번째 껍질에 전자 2개 있었고요.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껍질 하나 더 있어서 전자가 하나 또 있었다고. 이게 나트륨의 모습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이 바깥 껍질의 전자를 잃어버린다고요. 하나를 잃으면 1 플러스 양이온이 되죠. 1 플러스 양이온. 맞아요? 될까요? 그래서 이런 배치가 된다고. Na 플러스는 이런 배치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거 뒤에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어쨌든 자, 1 플러스 양이온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자, 실온에서 고체이며 은백색 광택을 띠고 있어요 라고 되어 있어요. 괜찮습니까? 광택을 당연히 금속이니까 띠고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다른 금속에 비해 밀도가 작고 그러니까 물에 좀 떠요. 괜찮아요? 그 다음에 칼로 자를 정도로 무르다. 밑줄. 자, 반응성이 매우 커서 별표 2개. 반응성이 매우 커서 산소나 물과 잘 반응을 하는데 특히 산소와의 반응은 어떻게 된다요? 광택을 사라지게 한대요. 다시 한번 더 누구를 사라지게 한다? 광택을 사라지게 한대요. 괜찮습니까? 그런데 이제 난이도가 높으면 됐나요? 우리 같이 배우는 친구 중에 지상고가 있어서 지상고 친구를 위해서 잠깐 한번 살펴볼 거예요. 괜찮나요? 예를 들어 이제 금속과 알칼리 금속과 누구의 반응? 산소의 반응이에요. 괜찮나요? 자, 알칼리 금속의 대표적인 거 누구? 나트륨. 나트륨이 O2와 반응을 해요. 괜찮나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Na2O라는 물질이 만들어져요. 괜찮습니까? 그런데 여기가 4, 개수 맞추면 여기가 2 이렇게 나오는 건데 뭐 개수는 그다지 필요 없고 괜찮나? 중요한 건 뭐냐면 얘는 비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한
공유 결합 물질이에요. 나중에 뒤에 배워요. 공유 결합 물질이에요. 그에 비해서 이거는 금속과 비금속이 이렇게 결합한 거거든요. 금속은 전자를 모하기 쉽고 잃기 쉽고, 비금속은 전자를 모하기 쉽다, 얻기가 쉽다. 전자를 잃으면 양이온, 전자를 얻으면 음이온.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이온 결합 물질이라고 합니다. 너는 공유 결합 물질이고. 그래서 뒤에 보면 이런 화학 반응식을 주고 다음에 결합의 종류가 다른 것은 뭐 이렇게 묻는다고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요 반응식에서 내가 이온 결합 물질과 공유 결합 물질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알겠어요? 그건 오늘 배울지도 다음 주에 배울지도 모르겠네요. 괜찮나요? 일단 지금 이렇게 될까요? 자, 그 다음에 물과의 반응이에요. 자, 물과의 반응을 보면 지상고 친구는 요거 적어놔야 돼요. 자, 물과의 반응은 뭐냐면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여 수소기체가 발생을 했대요. 그리고 생성된 물질이 염기성을 띈답니다. 괜찮습니까? 염기성.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반응식을 한번 살펴보면 다시 알칼리 금속과 물의 반응이에요. 괜찮나요? 가장 대표적으로 누구라고요? NA가 있다고요. 괜찮아? 걔가 누구랑 반응해? H2O랑 반응을 하면 NaOH라는 물질과 그 다음에 H2라는 기체를 발생을 시키는데 개수를 좀 맞추면 여기는 2, 여기는 2, 여기는 2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넘어갈게요. 개수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자, 나트륨 금속이죠. 그 다음에 H2O는 비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하면서 이게 공유결합 물질이에요. 괜찮나요? 공유결합 물질. 그 다음에 NaOH. 여기는 금속에 OH는 비금속 물질이잖아요. 됐나요? 그러니까 또 한 번 여기 이온 결합 물질이 나와요. 괜찮나요? 됐어요? 또한 이 OH NaOH에서 이온으로 분리되면 OH-가 생성되거든요. OH-가 생성. 괜찮나요? 이 OH-가 바로 염기성을 띠게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괜찮습니까? 산성과 염기성 우리가 대충은 배웠죠. 초등학교 때 뭐라고 배웠었냐면 초등학교 때 산은 신맛이 난다. 그래서 레몬즙 같은 게 산이야.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붉게 변화시켜 이런 얘기를 했던 게 산이고요. 그에 비해서 염기성은 뭐냐면 쓴맛이 나타나는 게 염기성이에요. 그래서 뭐 MgOH, 제산제 같은 거 아빠들 먹는 제산제 살짝 빨아먹으면 되게 써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아빠가 술을 좀 덜 드셔야 술을 조금 덜 드셔야 네. 우리네 아버님들이 늘 그렇죠. 이게 가족을 위해서 술을 드시는 건지 아니면 본인이 좋다고 술을 드시는 건지 잘 모르겠다. 이런 부분이 있다. 우리끼리 좀 비밀로. 자, 어쨌든 그런 것들은 약간 쓴맛이 나는데 그게 바로 뭐다?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푸르게 변화시키는 게 바로 뭐다? 염기성의 성질이었어요. 괜찮습니까? 그거 조금 더 요 실험 조금만 더 들어갈게요. 자, 페이지는 몇 페이지로 들어갑니까? 페이지는 50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자, 50페이지에 보시면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우선 리튬을 올려놓고 칼로 잘랐대요. 아, 무르니까 칼로 자를 수 있구나. 자, 그래 단면의 변화를 확인하는데 누구랑의 반응이에요? 이번에는 산소와의 반응이에요. 괜찮나요? 밑줄을 쳐주시고. 그 다음에 페노프탈렌 용액 밑줄을 치면서 페노프탈렌 용액 왼쪽에 보니까 뭐를 확인하는 거래요? 염기성에서 붉은색을 띠는 염기성을 확인하는 용액이래요. 괜찮나요? 자, 그 다음에 그 용액에 쌀알 크기의 리튬을 넣었대요. 쌀알 크기를 왜 굳이 만들었을까요? 라고 하면 반응성이 워낙 좋아서 좀 이렇게 위험해요. 너무 크면. 막 폭발합니다. 팍! 이렇게. 괜찮나요? 그러니까 쌀알 크기로 반응시키는 것은 너무 커서 위험하다.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다음 같은 결론을 얻게 되는데 다음 같은 결론을 얻게 돼요. 자, 일단 리튬이네요. 자, 리튬 쉽게 잘라졌는데 자른 직후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검게 변했어요. 그쵸? 그러니까 광택이 서서히 사라졌어요. 누구랑 반응을 해서? 산소와 반응을 해서. 한 번 더 산소와 반응해서 요 반응이 일어나니까.
괜찮아? 광택이 사라졌어. 이해가 되죠?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는 서서히 반응을 했어요. 근데 나트륨은 금방 사라졌대요. 근데 칼륨은 빠르게 사라졌대요. 왜 그래요? 리튬보다 나트륨보다 칼륨이 잘 반응한다는 거잖아요. 왜 그러냐면 리튬은요 껍질이 2개짜리예요. 그런데 나트륨은요 껍질이 3개짜리예요. 그럼 누가 더 읽기가 쉽다? 나트륨이 더 읽기 쉽다. 괜찮나요? 그래서 반응성이 큰 거예요. 그러면 칼륨은요 아까 얘기했잖아. 이거 하나, 둘, 셋, 4개짜리예요. 원자핵에서 엄청 멀어. 됐나요? 그러니까 반응성이 좋아지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자, 반응성이 누구로 갈수록 크다고요? 칼륨으로 갈수록 크다고요. 리튬보다 나트륨, 나트륨보다 칼륨. 선생님, 루비듐이나 세슘은 나와요? 안 나와요. 왜요? 우리는 고등학교 1학년이잖아요. 과학을 배우는 새싹. 맞아, 아니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물과 반응하는 거예요. 자, 물과 반응해서 잘 반응해서 기체가 발생하는데 이 기체가 무슨 기체라고요? 수소기체라고 수소기체 써놓고 그 다음에 여기 붉은색으로 변한 것으로 무슨 성이라고? 염기성이라고요. 괜찮습니까?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격렬하게 반응했어요. 여기는 반응성이 더 좋군. 매우 격렬하게 반응했어요. 반응성이 매우 좋군. 됐나요? 자, 그래서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하고 여기 수소기체고 괜찮아? 알칼린 붉은색으로 변한 까닭은 뭐다? 염기성이 생성됐기 때문이다. 아, 잠깐만요. 여기 서서히 사라지는 까닭이 산소와의 반응, 물과 반응한 건 수소기체, 붉은색으로 변한 건 염기성. 괜찮나요? 이건 근데 왜 반응성, 여기 있네요. 반응하는 정도를 통해 리튬보단 나트륨보단 칼륨 순이다라는 것도 알 수 있다.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다시 본문 들어갑시다. 자, 이게 바로 뭐였다? 알칼리 금속의 성질이었다. 됐나요? 됐어요? 자, 다시 알칼리는 어떻더라? 너무 반응성이 크니까 액체나 석유 파라핀에 넣어서 반응을 이제 보관을 해야 된대요. 다른 것들과 반응하지 못하도록. 괜찮나요? 자, 이제 17조 원소. 17조 원소는 뭐라 불러요? 할로젠. 될까요? 17조. 플로리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됐나요? 그럼 얘는 몇 플러스 양이온이다? 틀렸는데요. 비금속은 1 음이온이에요. 역시 똑똑해요. 자, F 써야 돼요. Cl 쓰시고요. Br 쓰시고요. 여기 아이오딘, I 이런 것들이 잘 되는 마이너스 1 음이온짜리를 만듭니다. 음이온. 될까요? 자, 그 다음에 지들끼리 있을 때는 이원자 분자로 존재한대요. 이원자 분자로 존재하는 건 뭐예요? F2로 존재하고 Cl2로 존재하고 Br2로 존재하고 I2로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플로로 원자 2개가 결합해서 따로따로 돌아다닌다는 얘기예요. 분자로. 알겠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이 특유한 색깔이 있는데 다른 것들은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브로민 무슨 색? 적달색이라고 쓰시고 그 다음에 아이오딘 무슨 색? 보라색이라고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반응성이 커서 알칼리 금속이나 수소기체나 잘 반응을 한다 이 말인데 괜찮아요? 자, 또 요것도 누구 때문에 지상구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면 할로젠과 누구의 반응? 알칼리의 반응이에요. 괜찮나요? 돼요? 그러면 NA가 누구랑 반응했다? Cl2랑. 그래서 NaCl을 만들어내는데 괜찮아? 자, 그럼 당연히 개수 맞춰주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괜찮나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하면 무슨 결합이다? 공유 결합을 하였다. 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은 무슨 결합을 하였다? 이온 결합을 하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괜찮나? 이 반응이 이쪽에 있다고요. 괜찮나요? 그러면 선생님 예를 들어 LI와 CL2가 반응을 하지 않습니까? 반응을 하죠. 미안해요. LiCl이라는 물질 만들어내요. 괜찮나요? 이런 식으로. 잊어버리지 마시고. 자, 이제 수소와의 반응이에요. 수소와 반응하면 누굴 만든대요? HF, HCl, HBr. 어머? HCl? 이거 염산이잖아. 돼요? 그래서 물에 녹아 무슨 성을 잘 떼요? 산성을 잘 띈다. 됐나요?
이렇게만 써두면 됩니다. 됐어요? 네, 자, 요것도 이제 문제 풀면서 정리해보죠. 다음 페이지. 될까요? 개념 속성입니다. 조금만, 요거까지만 하고 쉬면 안 돼요? 괜찮아요? 자, 그러면 여기 5번. 알칼리 금속과 할로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O표, 옳지 않은 것은 X표 하세요. 알칼리 금속은 주기율표의 1쪽에 속했다. 맞죠? 그 다음에 할로젠은 18쪽이다. 18쪽이 아니라 17쪽이에요. 그쵸? 그래서 X. 돼요? 리튬, 나트륨, 칼륨은 알칼리, 그 다음에 FCl, BrI, 할로젠, 맞죠? 자, 알칼리 금속은 물과 반응하여 수소기체가 발생한다. 맞네요. 괜찮나요? 그 다음에 할로젠은 수소랑 반응해요. 할로젠, 수소와 반응하여 대표적으로 HCl이 있다. HCl은 염산이다. 염산은 산성이다. 라는 거죠. X. 될까요? 자, 계속 같은 쪽에 속하는 원소들은 뭐가 같다? 원자가 전자수가 같아서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전자배치를 그려라. 요거 수소. 첫 번째 껍질에 전자 하나. 괜찮나요? 1, 1. 자, 그 다음에 요거 리튬. 2개. 그 다음에 두 번째 껍질에 전자 하나. 맞아요? 들어있는 전자값일수 2개, 원자가 전자 하나. 맞아요? 자, 여기 나트륨. 여기 2개 있고 여기 8개 있고 합치면 10개인데 여기 하나 더 있어야 11이죠. 맞습니까? 돼요? 그러면 여기는 3주기의 1조 원소구나. 원자가 전자수 하나짜리. 될까요? 자, 그러면 여기는 2개 있고 8이니까 6개 남죠. 둘이 더해서 8 돼야 된다고. 그지? 그러면 원자가 전자수는 6개, 주기는 2주기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그쵸? 자, 그래서 기억에서 디귿까지 빈칸 다 써드렸고요. 자, 2주기 원소를 써라. 여기는 1주기고요. 1주기. 너는 2주기고요. 자, 그 다음에 너는 3주기죠. 너는 2주기 원소예요. 전자껍질수. 그쵸? 그래서 2주기 원소는 Li와 산소. 그 다음에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건 누구다? 1족 원소들인데 수소는 넣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수소 빼고 나머지 리튬과 나트륨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괜찮나요? 돼? 안 돼?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숙제로 조금 해와서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페이지 56페이지. 좀 쉬었다가 56페이지 화학결합의 원리 들어가 보도록 하죠. 화장실 잠깐 갔다 올 거예요? 이게 약간 갑자기 아래로 내려간 듯한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 건 나뿐인가? 가자. 자, 화학결합의 원리. 자, 화학결합의 원리는 일단 18족 원소라는 게 있대요. 주기율표 상에서 보면 여기 있던 거죠. 여기 플로르, 염소, 그 다음에 Br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괜찮아. 거기에 옆에 보면 헬륨, 그 다음에 네온, 여기에 아르곤, 그 다음에 제논 뭐 이렇게 나오는데 괜찮나요? 어쨌든 요런 것들을 우리는 18족 원소라 했어요. 그러니까 가장 바깥 껍질에 전자가 2개 또는 8개가 채워진 안정한 전자 배치 밑줄을 치고요. 자, 그런데 헬륨은 2개만 있어도 모두 채우는 거니까 따로 좀 별표 하나 쳐주시고 괜찮나? 자, 다른 원소와는 반응하지 않고 원자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비활성 기체라고 한대요. 비활성 기체 밑줄.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줄에 매우 안정한 전자 배치라서 일카는 얻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화학결합을 형성하지 않으면 원자과 전자수가 0이랍니다. 그러면 다른 물질들이 화학적 결합을 하는 이유는 뭐냐? 화학결합을 통해 18족 원소와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루어 안정해지고 싶어서이다 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산소 같은 경우는 괜찮아? 2개의 전자를 얻으려고 한다. 될까요? 그래서 네온의 전자 배치. 그 다음에 이 나트륨은 원자과 전자가 하나가 있으니 요 하나를 잃어서 네온의 전자 배치가 되려고 한다예요. 괜찮나요? 그러면 옆에 염소 같은 경우는 어떠냐? 원자과 전자가 7개니까 여기 비어있는 거 하나를 채우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를 얻으면 아르곤의 전자 배치가 된대요. 괜찮습니까? 이해돼요? 자, 그럼 주기율표상에 봐봐. 다시 한번 좀 정리해보죠.
자, 요렇게 세 개 외웠었어요. 괜찮습니까? 자, 우선 옆에 산소나 플로르 같은 경우는 요 산소는 두 개를 얻고 플로르는 하나를 얻어서 네온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밑에 여기가 2주기인데 여기 밑에 3주기에 나트륨 3주기 원소잖아. 가장 바깥 껍질이 하나. 그렇죠? 그다음에 마그네슘은 두 개 있겠죠. 그럼 얘네들은 잃으면서 요거 바깥 껍질의 전자를 잃으면서 네온이 되고 싶다고요. 괜찮나요? 네온이 두 개, 8개 있으면 네온이잖아. 그치? 두 개, 8개 네온. 됐나요? 그래서 네온의 전자 배치가 되고 싶다. 봐봐. 비금속은 같은 주기의 비활성인데 금속은요 바로 앞주기의 비활성이에요. 괜찮아요? 그러면 생각해보면 자 여기 황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염소가 있고 여기 칼륨이 있고 칼슘이 있는데 얘네들이 모두 누가 되고 싶다? 아르곤이 되고 싶은 거예요. 괜찮습니까? 여기는 얻으면서 얘가 됐고 얘네들은 잃으면서 얘가 되고 싶어 한다라는 거죠. 괜찮나? 좀 너는 그릴 수 있죠? 빨리 써두세요. 이거 아니야. 2주기, 3주기야. 알겠죠? 됐어요? 네. 자, 이렇게 누가 되고 싶어 하는지도 잘 나오니까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그럼 화학결합의 종류로는 이온결합과 공유결합이라는 게 있다. 다시 한번 더 이온결합과 공유결합이란 것이 있다. 이온결합은 뭔데? 양이온과 음이온의 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맞아요? 그럼 이 양이온과 음이온은 왜 생기는 거야? 금속 원소가 원자과 전자가 한 개, 두 개인데, 맞아요? 얘가 전자 껍질을 잃어. 여기 가장 바깥 껍질의 전자를 잃어. 그러니까 가장 바깥 껍질의 전자를 잃는다고. 맞아요? 잃으면서 양이온이 된다고. 이해가 돼요? 그러면 양이온이 될 때 가장 바깥 껍질의 전자를 잃으면 양이온이 될 때 전자 껍질 수가 줄죠. 그러니까 원래 지금 이게 이주기처럼 보이지만 봐봐야지. 이주기처럼 보이지만 플러스라고 써 있으면 껍질이 하나 더 있었던 거야. 원래. 전자 두 개가 원래 더 있었던 거야. 원래. 무슨 말이야? 이온이 이렇게 보이면 일부러 떨어뜨렸어요. 정신 차리라고. 요렇게 원자로 바꿀 수 있어요. 이게 시험 문제가 나오죠. 예를 들어서 봐봐. 어떤 Y라는 놈이 2 플러스인데 괜찮아요? 얘가 원자핵이 있고 첫 번째 껍질에 전자 두 개, 두 번째 껍질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세 번째 껍질에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있었다라고 하면 얘가 원래 3주기 원소야? 껍질이 하나, 세 개, 둘, 세 개가 보이니까 이게 원래 3주기 원소냐고. 아니요. 원래는 몇 주기 원소였다? 4주기 원소였다. 원래는 껍질이 하나 더 있었다. 전자 두 개가 더 있었다. 돼요? 이렇게 볼 수 있어야겠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마그네슘 이온을 마그네슘으로 바꿀 수 있는 요런 게 중요하다. 괜찮나요? 옆에 음이온 비금속 원소에다가 밑줄 치고요. 전자를 어떻게 가장 바깥 껍질에 전자를 얻었어요. 얻었으면 껍질 수가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다만 마찬가지로 이온을 원자 상태로 바꿀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데가 비어 있으니까 그거를 얻어가지고 이런 게 된 거잖아요. 그쵸? 예? 자, 그 다음에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 괜찮나요? 돼요? 그래서 누구가 되는지도 조금 자주 나와요. 알겠죠? 요게 이제 이온이 되면 이렇게 해서 이온이 되면 이온 결합을 형성한대요. 이제 밑줄 쳐야 돼. 양이온과 금속 원자와 비금속
원자가 결합했다.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의 원자 밑줄 치고요. 서로 전자를 주고받는데 금속은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비금속은 전자를 얻어 음이온이 돼요. 잃고 얻었어요. 괜찮습니까? 얻어서 음이온이. 그리고 이들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합하였다. 이 표현이 의외로 많이 나와요. 다시 한 번 더, 이 표현이 의외로 많이 나온다. 정전기적 인력. 괜찮나요? 그러니까 사실 문장 하나하나 다 외워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알겠어요? 짜증나지만 어쩌겠어. 또 전자가 이동하여 결합하였다 라고 하면 이온결합 맞아요. 근데 공유결합은 전자가 이동했다는 말이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구분하면서 결합을 하였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봐봐. 아까 뭐라고 했냐면 NA가 누구랑 반응해서 O2랑 반응해서 반응 후에 Na2O가 되었어.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러면 봐봐. 요 NA는 금속이었는데 O는 비금속이잖아요. 금속과 비금속의 결합. 금속과 비금속의 결합. 아, 너 이온 결합이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알겠어요? 자, 다음. 자, 이제 공유결합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 해요. 될까요? 자, 공유결합입니다. 자, 공유결합은 비금속 원소들이 전자쌍을 공유하여 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 금속과 금속은 결합하지 않아요, 선생님? 네. 금속과 금속은요, 합금이 되는 거예요. 섞이는 거지, 결합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세상의 결합은 금속과 비금속의 결합과 비금속과 비금색의 결합만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만 있어요. 금속끼리는 그럼 무슨 결합이라고 하느냐? 금속 결합이라 부르는데 우리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워 안 배워? 안 배워.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워 안 배워? 안 배워. 그럼 언제 배워? 고3 때 배우겠지. 괜찮아요? 그건 너랑 관계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잖아. 우리 쉽게 하자고요.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금속끼리 공유하였다. 자, 그러면 공유 전자쌍은 왜 생겼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봐봐. 여기 수소 원자가 있어요. 양성자 하나에 전자 하나. 자, 여기 수소 원자가 있어요. 양성자 하나에 전자 하나. 괜찮나요? 근데 첫 번째 껍질에 전자 몇 개가 안정하다? 2개가 안정하죠. 헬륨의 전자 배치가 되고 싶죠. 맞아요? 그래서 네 전자를 막 뺏어오려고 했어. 근데 뺏겨 안 뺏겨? 같은 원자인데. 안 뺏기지. 그래서 네 거 막 뺏어오려고 막 서로 다투고 있을 거 아니야. 우리 그러지 말고. 이동하지 못하니까 우리 그러지 말고. 아, 여기 같이 써, 우리. 전자 같이 써. 됐어요? 전자 같이 써. 그러면 이 수소 원자 입장에서는 내 거 이거 하나를 줬죠. 하나를 공유해서 2개가 된 거야. 자, 이쪽 원자는 하나를 공유해서 2개가 된 거죠. 돼요? 그러니까 1개를 공유하면 2개로 친다예요. 됐습니까? 그럼 2개를 공유하면 몇 개가 되는 거야? 4개가 되는 거고. 3개를 공유하면 몇 개가 되는 거야? 6개가 되는 거겠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잘 봐. H2O에 전자가 몇 개 필요해요? 2군데 필요하잖아. 2개 필요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몇 개를 공유하는 거야? 2개를 공유하는 거야. 그쵸? 다시 몇 개를 공유한다고? 산소가 2개를 공유한다고. 그럼 이쪽 수소와 1개를 공유했고 이쪽 수소와도 1개를 공유하는 거야. 그래 놓고 보면 봐봐야 돼. 자, 원자과 전자가 하나 둘 셋 넷인데 원래 지 거였고 요거 원래 지 건데 하나를 얻은 거고 원래 지 건데 하나를 얻은 거야. 이해가 돼요? 그럼 몇 개가 되었어요? 8개. 옥텟 규칙 만족. 그러니까 18쪽의 전자 배치. 괜찮나요? 그러면 요 놈도 마찬가지잖아. 수소도 지 거 원래 하나 공유했더니 하나 얻어줬잖아. 그러면 몇 개가 되면서 2개가 되면서 헬륨의 전자 배치 18쪽 원소의 전자 배치 되었다. 안정해졌다. 이해가 됩니까? 돼, 안 돼? 그러면 나는 이 결합을 통해서 거꾸로도 볼 수 있어야 된다고 늘. 돼요? 그러면 이 공유전자쌍 2쌍을 통해서 이 산소 가운데 있는 원소의 원자과 전자 수가 하나, 둘, 셋, 넷에 둘 중에 하나만 지 거구나, 6개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될까요? 이해돼요? 자, 요렇게 찾아줄 수 있어야 되는 게 바로 공유결합. 근데 이 공유결합이 돼요? 원자과 전자수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한 번 더. 원자과 전자수에 의해서 그
공유 전자 쌍수가 결정이 됩니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여기 밑에 너는 안 써 있잖아요. 여기다가 써주면 좋겠는데. 돼요? 자, 우선 수소는요. 원자가가 몇 개냐면 원자가가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유 몇 개 하냐면 공유를 한 개 해요. 돼요? 무조건 단일 결합이라는 것밖에 못합니다. 그러면 탄소는요. 원자가가 4개예요. 돼요? 그래서 공유를 몇 개 하려고 하냐면 4개를 하려고 해요. 돼요? 그러면 질소는요. 원자가가 5개예요. 괜찮나요? 5개 중에 몇 개만 공유하면 8개가 돼요? 3개를 공유하면 8개가 되죠. 왜? 1개 공유하면 1개 없고, 2개 공유하면 2개 없고, 3개 공유하면 3개를 얻으니까. 괜찮나요? 그래서 3개를 공유해요. 그러면 공유 결합에 참여하지 않은 전자가 2개가 남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산소는요. 6개, 2개 공유해요. 플로르는요. 7개, 하나 공유를 해요. 자, 플로르뿐만 아니라 염소는 같은 조 원소라서 7개 하나를 공유해요. 여기까지 빠르게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랑 예를 들어서 몇 개를 좀 살펴볼까 해요. 이것만 외우면 됩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너는 이거 지울 테니까 너는 이거 보면서 질문에 답하세요. 알겠어요? 오케이? 자, 예를 들어 CH4입니다. 돼요? 자, 중심원자 얘는 4개를 공유하고 얘는 하나 공유하니까 중심원자가 탄소예요. 자, 탄소 그림을 보면 이렇게 생겨 먹었죠. 첫 번째 전자 2개. 맞아요? 두 번째 껍질에 전자 4개 있어요. 그런데 그 4개 중에 하나는 수소랑 공유결합했고, 하나는 수소랑 공유결합하고, 하나는 수소랑 공유결합하고, 하나는 수소랑 공유결합해요. 맞아요? 왜요? 왜요? 수소가 하나밖에 공유를 안 하니까. 이해가 돼요? 수소는요, 지거 이렇게 하나, 지거 이렇게 하나, 지거 이렇게 하나, 지거 이렇게 하나를 공유하는 거거든요. 이게 CH4의 모습입니다. 돼요? 그러면 이 가운데 있던 요 탄소는 원자과 전자가 몇 개니? 하나, 둘, 셋, 4개입니다. 라고 해야 되고. 자, 여기 있는 수소는 원자과 전자가 몇 개니? 하나입니다. 라고 해야 된다고. 이해가 됩니까? 됐어? 네.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공유전자쌍이 몇 쌍이 있습니까? 4쌍이 존재합니다. 라고 하면 돼요. 괜찮나요? 이해돼요? 자, 이제 CO2로 한번 해보죠. CO2. 될까요? 자, CO2의 중심은 당연히 탄소입니다. 왜? 여기가 탄소가 공유가 몇 개니까요? 4개니까요. 자, 그러면 여기 탄소가 있어요. 원자핵, 전자. 될까요? 그러면 옆에도 마찬가지로 누가 있다? 산소가 있어요. 원자핵, 전자. 자, 이쪽 옆에도 이렇게 산소가 있어요. 원자핵, 전자. 될까요? 될까요? 근데 탄소는 원자과 전자가 4개인데 산소는요 6개잖아요. 몇 개를 공유하려고 한다고요? 2개 공유하려고 한다. 산소는. 그럼 이 4개 중에 2개를 끌어온다고 산소가. 그래서 지거 원래 2개, 그 다음에 공유 결합에 참여하는 전자 2개를 만들어요. 이해가 됩니까? 돼요? 그래서 원자과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라고 찾을 수 있어야 되고 요놈도 똑같은 방법으로 옆에 있는 산소와 결합을 할 테니 이런 식으로 보면 되는데 그럼 이 공유 전자 쌍은 2개를 한꺼번에 공유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이중결합이라고 하고 괜찮아? 공유 전자 쌍은 몇 개 있는 거예요? 한 쌍, 두 쌍, 세 쌍, 네 쌍, 네 쌍의 공유를 하였다라고 해야 돼요. 알겠어요? 이해가 돼요? 네. 이게 바로 CO2의 모습입니다. 사진. 어차피 필기할 거 아니잖아. 사진. 됐어요? 아니. 더 찍을 거야. 집어넣지 마. 자, 이번에는 시험제 잘 나오는 것 중에 누가 있냐? 중심원자가 질소인 분자 NH3가 있어요. 자, 얘는 15조 원소 원자과 전자 5개.
그럼 몇 개 공유한다고요? 3개 공유하려고 한다고요. 그래서 질소가 이렇게 첫 번째 껍질의 전자 2개. 괜찮나요? 그 다음에 옆에 수소가 하나, 둘, 3개 붙는다고요. 괜찮나요? 그러니까 질소는 공유결합에 참여하지 않은 전자 하나, 2개, 그 다음 공유결합에 참여한 전자 3개. 그러면 여기 원래 질소, 수소가 이런 식으로 하나씩 공유결합하였다는 거 아닙니까? 괜찮나요? 이해돼요? 그러면 결합한 상태에서는 질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지만 원래 결합하지 않았다면 요 노란색을 띠버리면 원자과 전자수는 하나, 둘, 셋, 넷, 5개 원소예요 라고 하면 돼요. 찾으면 돼요. 찾아줘야 돼요. 괜찮나요? 그러면 이렇게 공유전자쌍 한 쌍 있는 걸 단일결합이라고 하고 이런 단일결합 3개 있는 거 공유전자쌍이 몇 쌍이다? 3쌍입니다 라고 하면 되겠죠. 괜찮나요? 이해돼요? 자, 그러면 N2는 어떻게 될까요? N2는 질소와 질소가 결합해야 돼요. 괜찮나요? 질소와 질소가 이렇게 결합을 하는데 자, 첫 번째 그럼 전자 2개, 2개, 2개. 자, 공유 몇 쌍 한다고요? 질소는 3개를 공유해야 된다고요. 3개를 양쪽에 같이 이렇게 한꺼번에 확 공유 결합을 하겠죠. 이해가 됩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 공유전자쌍은 몇 쌍 있는 거예요? 3쌍. 이렇게 3쌍을 한꺼번에 공유한 걸 우리는 무슨 결합? 삼중결합이라 하고 공유는 몇 쌍이 있다? 3쌍이 있어요 라고 하면 되는 거라고요. 이해가 됩니까? 자, 그 다음에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 아까 H2O. 근데 H2O 너무 많이 그려서 생략. 자, 그 다음에 옆에 O2. O2면 원자과 전자가 6개잖아요. 6개 중에 2개 공유하잖아. 2개. 그럼 여기 4개가 남았고 이쪽도 2개. 그럼 또 4개가 이렇게 남았죠. 괜찮나요? 그럼 공유전자쌍이 몇 쌍이 되는 거예요? 2쌍. 이렇게 2쌍을 한꺼번에 공유한 걸 우리는 무슨 결합이라고 부른다고요? 이중결합이라고 한다고요. 사진.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살짝 위로 들어가시면 공유 결합의 수, 단일 결합, 한 쌍 공유한 걸 단일 결합, 2쌍 동시에 한 거 이중 결합, 3쌍 동시에 한 거 삼중 결합. 단일, 이중, 삼중 동글베개 쳐주세요. 될까요? 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여기까지만 조금 할게요. 이온 결합의 성질까지만. 됐나요? 10분 남았는데. 됐어요? 자, 우선 이 이온 결합 물질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이렇게 규칙적으로 배열되고 있어요. 괜찮나요? 이렇게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어요. 연속적인 결합으로 규칙적 배열. 괜찮나?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중성이야. 괜찮나요? 그럼 양이온의 총전화와 음이온의 총전화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양이온의 총전화는 양이온의 전하 곱하기 이온수. 자, 음이온의 전하 곱하기 이온수의 합이 얼마다? 0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봐봐. CaCl2 CA2 플러스가 몇 개? 1개. CL 마이너스가 몇 개? 2개 있는 건데, 괜찮나요? 이온의 개수 곱하기 전하량, 개수 곱하기 전하량, 합 얼마예요? 2 플러 2 마이너, 합이 0이죠. 그러니까 양이온의 전하와 음이온의 전하가 같다. 그러면 이렇게 전하량이 똑같을 때는 1대1로 결합하는 건데, 전하량이 이렇게 2, 1이면 CL-가 2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자, 이걸 찾는 방법은 오른쪽에 이렇게 나와 있대요. A 플러스면 A개, B 마이너스면 B개가 존재한다. 양이온에. 괜찮나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됐어요? 자, 우리 주변에 양이온, 이온 결합의 여러 가지 성분 물질도 있는데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게 누구냐면 염화칼슘 제설제예요. 괜찮나요? 이 제설제는 물에 녹아서 어떻게 돼요? 녹는 점을 낮추고요. 어는 점을 그러니까 낮추고요. 그 다음 발열 반응을 많이 일으키면서 눈을 막 녹여요. 괜찮습니까?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놈입니다. 제설제. 자, 그 다음에 이온 결합의 성질 들어가면
이온결합의 성질을 들어가면 고체 상태에는 전기전도성이 있다 없다? 없다 별표. 근데 수용액인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누어져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전기전도성이 있다 별표. 그럼 없다가 있으면 다시 없다가 있으면 이온결합이다 이런 뜻이에요. 돼요? 없다가 있으면 이온결합이다. 될까요? 자, 이렇게 물에 녹아서 양이온과 음이온이 떨어지는 이 현상을 우리는 수하, 용해라고 부르는데 물 분자로 이렇게 둘러싸이면서 떨어지거든요. 근데 양이온의 모습과 음이온의 모습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모습이 살짝. 그래, 이 표시하지 말지. 이거는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낼 수는 있어요. 언급을 하면. 근데 안 언급하는 경우가 많아요. 괜찮나? 그래서 이거는 학교 프린트 할 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본문 들어와서 그러면 전기가 통할 때 양이온은 어디로 가고 마이너스 그 다음에 음이온은 어디로 간다? 플러스극으로 간다. 밑줄만 치시면 되겠어요. 됐나요? 자, 다음.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얼마 안 남았어. 얼마 안 남았어. 자, 공유결합의 물질.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원자, 일정한 수의 원자들이 결합하여 분자를 이루었다. 분자를 이루었다고 예를 들어 H2O가 산소 하나의 수소 두 개가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잖아요. 산소 하나의 수소 두 개가 따로따로 떨어져 있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공유결합 물질, 분자를 이루는 물질이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자, 여기에 설탕이 있고요. 됐나요? 그 다음에 뷰테인이 있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 공유결합 물질이구나. 보면 탄소, 비금속, 수소, 비금속, 산소, 비금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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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금속. 괜찮나요? 자, 다음 페이지. 자, 얘네들은 근데 어떤 성질을 약간 가지고 있냐면, 될까요? 정기적으로 중성인 분자로 이루어져 있어서 고체나 수용액이나 둘 다 전기전도성이 없다라고 돼 있어요. 별표. 돼요? 그럼 예외가 있어요, 없어요? 보통 이렇게 없다라고 딱 해놓은 거는 예외가 약간 있어서 그래요. 약간 있는 걸 오른쪽에 정리가 돼 있어요. 자, 흑연은 고체일 때 전기전도성이 있대요. 이 흑연이 고체일 때 전기전도성이 있는 이유는 뭐냐? 이거는 흑연만의 고유한 성질이라고 그냥 외우셔요. 알겠습니까? 원래는 탄소가, 이게 흑연이 탄소인데 원자과 전자 4개라 4개를 다 공유해야 되는데 3개밖에 못한 거예요. 왜냐고 묻지 마. 3개밖에 못한 거야. 그럼 전자 하나가 남아서 걔가 자유전자처럼 행동을 해요. 괜찮아? 그래서 고체일 때 전기전도성이 있고. 그 다음에 염화수소 암모니아 뭐예요? 산과 또는 염기 물질, 염기성을 나타내는 어떤 물질들은 물에 들어가서 이온을 만들어낸대. 그러니까 수용액에서 전기전도성이 있어요. 괜찮나? 나머지 공유결합인데도 불구하고 전기전도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외가 잘 되는 거야. 괜찮습니까?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숙제. 자, 개념 속속. 개념 속속 정리해 봅시다. 요것만 풀고 끝낼게. 자, 무슨 결합 물질은 양이온과 음이온이다. 이온 결합 물질은 양이온과 음이온이겠죠? 이온 결합 물질. 자, 그 다음에 무슨 물질은 일정한 수의 원자들이 결합하여 분자, 동글뱅이 중 분자라는 말 나오면 무슨 결합이라고? 공유결합이라고. 괜찮나요? 자, 이온 결합 물질과 공유결합 물질로 구분하세요. 봐봐. 수소, 비금속, 산소, 비금속, 너는 공유결합. 다음에 염화칼슘, 요거 금속, CL은 비금속 돼요? 그러니까 너는 이온결합. 자, C, 비금속, 수소, 비금속 돼요? 그러니까 너는 공유결합. 될까요? 자, 그 다음에 Na 금속, Cl- 비금속 돼요? 그러니까 너는 이온결합. 이렇게 외우시면 되죠. 될까요? 자, 그 다음에 염화, 마그네슘 무슨 결합이라고요? 금속과 비금속 이온결합이네요. 돼요? 자, NaO 금속과 비금속 이온결합이네요. 괜찮나요? 그 다음에 H2O 그쵸? 물 분자 H2O 공유결합이네요. 이산화탄소 CO2 공유결합이에요. 근데 문제는 얘가 화학식을 만들 때 Mg2 플러스와 Cl 마이너스가 결합하니까 MgCl2가 되는 거야. CL이 2개 더 필요하죠. 괜찮나요? 근데 이쪽은 Na 플러스와 OE 마이너스가 결합을 했으니 얘가 2개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Na2O예요. 괜찮나요? 이산화탄소 그냥 CO2죠, 굳이.
넘어가요. 자, 마지막 6번 문제. 진짜. 근데 네가 참 착한 건 뭔지 알아요? 선생님이 조금만 더 하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네요. 아, 진짜. 착해요. 감사해요. 속으로 화내고 있었어요. 자, 염화나트륨과 설탕인데 염화나트륨 무슨 결합? 이온 결합 물질. 설탕은 무슨 결합 물질? 공유 결합 물질. 자, 염화나트륨은 이온 결합 물질이고 설탕 공유 결합 물질이다 맞네요. 자, 염화나트륨과 설탕은 고체 상태에서는 전기 전도성이 없죠. 무조건 없어요. 없어요. 맞아요? 둘 다 없어요. 근데 염화나트륨과 설탕은 수용액 상태, 수용액 상태는 염화나트륨은 있는데 설탕은 없는 거죠. 돼요? 둘 다 전기 전도성이 있는 건 아니네요. 그쵸? 될까요? 자, 수용액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을 비교하여 염화나트륨과 설탕을 구분할 수 있죠. 하나는 통하고 하나는 통하지 않으니까요. 괜찮나요? 자, 그 다음 페이지. 이거 이온 결합 물질과 공유 결합 물질의 성질 똑같은 실험이고요. 자, 그래서 여기 옆에 문제도 풀어야 돼요. 61페이지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어디까지 1등급 도전하기 빼고 어디까지만 풀자. 64페이지까지만 풀자라고 했어요. 될까요? 근데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일단. 근데